택배 회사와 입주민들 사이의 불화.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근데 현실은 직업의 귀천이 있어요.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 정수현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한 지는 15년 정도 됐고요. 제가 하는 일은 사람을 돕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저희 아파트에서 했던 일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를 해외여행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 했던 일, 또 택배 기사님이나 아니면 환경미화원, 경비원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한평 카페라는 것을 운영했던 그것이 오래도록 기억이 남습니다. 혹시 진행하시면서 주변에 반발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을까요? 반발은 전혀 없었고요. 경비원은 보통 2교대로 근무를 하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에 퇴근을 하시고, 오랫동안 휴가를 가기도 어려운 게 경비원의 일이에요. 남들 다 가는 여름 휴가, 해외여행도 이분들에겐 꿈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이분들도 여행을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좋은 기회가 돼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했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아파트도 작은 지역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 안에서 주민들이 경비원이나 혹은 환경미화원이나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여행을 가기 전에 한평 카페라는 활동도 했고, 이전에 했던 활동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사실 그 과정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주셨던 게 있었고, 누구나 경비 아저씨가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건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도와주셨거든요. 물론 어떤 특정 항공사의 도움이 있었어요.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분을 해외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사연을 제가 신청을 하게 됐고, 선정이 돼서 항공사 본사 직원들과 어떻게 하면 이 경비원 아저씨 여행을 멋있게 의미있게 보내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같이 하는 과정에 기왕이면 주민들이 이 과정을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그쪽 담당자에게 제안을 드렸고요. 담당자들도 흔쾌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벤트를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살면서 경비원 아저씨하고 함께 했던 좋은 추억이나 경비 아저씨가 아이들을 길 건널 때마다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잘 봐주셨거든요. 그런 주민들 각각의 추억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집에서 편지를 써주시면 다 출력해서 경비원 아저씨가 경비실을 잠시 비우시면 주민들의 편지로 도배해버리는 거죠. 주민들은 경비실 뒤편 벽면에 숨어 있다가 그렇게 축하해드리는 계획을 저희끼리 그렇게 짰던 건데, 아직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라는 공간이 되게 삭막하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쵸. 엘리베이터에 만나도 누가 어느 집에 사는지도 모르고, 제가 생각했던 아파트라는 공간은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도 인사하고 아이도 인사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알매 관계가 되길 바랬어요. 서로 알매 관계가 되고 나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파트도 작은 지역사회이니 이 안에서 서로 알매 관계가 확장이 되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챙기고 또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 아이들도 이 과정에서 이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비 아저씨가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시는 고마운 분, 그러니까 보통 사회에서 경비원을 갑질하거나 폭행하거나 이런 뉴스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현실은 직업의 귀천이 있어요. 어떤 직업의 차이에 따라서 지위가 높고 낮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경비원도 입주민이 관리비를 내면서 고용을 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그로써 경비원이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 과정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주민들 안에서 배려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분명히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는 주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서 생기지 않았을까. 물론 정말 이해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가 좀 더 일상에서 이런 분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주민들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아이들도 그렇고. 네. 최근에 사회복지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파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슈 중에서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갑질 문제인데, 어떤 신도시에서 택배를 거부했던 사건이 있었죠. 택배 회사와 거기에 사는 입주민들 사이에 불화, 이런 갑질이 계속 뉴스에서 계속 내보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좁혀서, 최소한으로 좁혀서 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그냥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서요. 그런 우리 사회의 어떤 갑질 문제들은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이 갑질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무언가를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되는 존재이고 이 사람은 그래도 되는 존재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전제는 사람 대 사람인 거예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한다면 그렇게 갑질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결국에는 성찰의 문제인 거고 자기 반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전반이 그렇게 착하게 살면 멍청한 거야. 바보 같은 짓이야.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독하게, 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회가 어떠하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 생각은 있어요. 세상을 바꾼다, 사회를 바꾼다,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사회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내 자리에서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내 자리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람을 존중하면서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이 박살이 났잖아요. 네. 지금 한 명대가 뭐야 0.8, 0.9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는 확실화됐고, 사실상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정말로 실질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안전할까? 우리 사회가 나를 케어해 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님을 만나 뵀으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지 여쭤보려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누구도 사실 풀지 못하는 숙제예요. 고령사회라고 하는 거는 전체 국민의 14%가 노인 인구이면 고령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한 5년 정도 뒤에 2026년, 2027년 정도가 되면 초고령사회가 될 거라고 봐요. 그 초고령사회라는 것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일 경우에 초고령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어쨌든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저도 사이시연님도 늙고 병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돈이 많거나 부자거나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정말 사회적 약자,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 약자 계층이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거든요. 누군가가 보호하고 싶어도 자식이 없거나 돌봐줄 수 없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덩그러니 놓여지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국민으로서 이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우선일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인식도 변화가 필요해요. 나이가 들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것도, 노인을 쓸모없는 존재 혹은 세금을 축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늙는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누구나 병들고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나 치매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분명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치매와 관련된 치료를 받게 하거나 검사를 받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각자 도생이거든요. 각자 자기
살기 바쁘고 옆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사회인데 점점 더 고령화로 되어 갈수록 이런 문제는 심각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나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웃도 돌아보고 옆도 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 했나 정말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선생님 그때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이렇게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 보면 정말 고마워요.